옛 인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푸른 하늘 아래 들판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 유독 기운이 없는 비다르라는 남자가 집마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 오래 살며 예전에는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많이 의지받던 존재였지만 지금은 예전의 활기찬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온종일 지쳐 보이는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또 몸이 찌뿌둥하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이마에 땀을 닦아내는 비다르. 그는 오랫동안 바쁜 일과 가족을 부양하느라 살았는데 몇 해 전 정년을 맞은 뒤부터 서서히 건강이 악화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낮 동안 쉽게 피로해지며 밤에는 잠이 깊지 않아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가족이 걱정할까봐 억지로 버티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가 오히려 몸에 더 큰 부담을 주어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단지 몸 상태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과 대화가 줄고 아내나 자녀들과 서먹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몸이 아픈 데서 오는 짜증을 참지 못해 심한 말을 하게 되는 일이 잦아졌고 그것이 오히려 가족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우리도 힘들단 말이에요. 어느 날 둘째 딸 나아린이가 그런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가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지만 비다르는 자기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그저 외로움에 지쳐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다르는 기분 전환 삼아 마을 장터로 나가 보았습니다. 딱히 볼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였죠. 그런데 거기서도 몸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걷는 중 숨이 차고 어지럼증이 생겨 시장 한쪽 벤치에 쓰러지듯 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한 스님 한 분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비다르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시오.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의 비다르는 조금 놀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누그러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몸 상태와 고민을 스님께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피곤함이 가시질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민폐만 끼치는 것 같고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비다르님 몸과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지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말에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 내가 평소 어떤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말이 몸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니 그게 가능한가요? 의아해하면서도 스님의 말에 강하게 끌린 비다르 스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부정적이고 해로운 말은 균형을 깨뜨려 병을 초래하기도 하지요. 내일 시간 되시면 근처 사원으로 한번 들러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그 말에 비다르는 망설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아질 기색 없이 나빠지기만 하는 몸 상태를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스님 제안에 동의하게 했던 겁니다. 내일 아침 사원으로 오십시오. 말의 힘을 이용해 몸 상태를 개선하는 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님이 그렇게 말하고 떠나자 비다르는 아직도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는 듯했습니다. 말 하나로 몸이 좋아지다니 정말일까 하면서도 일단은 해보지 않고선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비다르는 스님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나긴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지쳐있던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다르는 마을 밖 조그만 사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고요한 보리수들이 둘러싸고 있어 상쾌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장소였죠. 경내로 들어서자 어제 만난 스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다르님, 여기서 마음과 몸을 가다듬는 공부를 함께 해봅시다.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비다르를 데리고 사원 안뜰의 돌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비다르님, 몸이 안 좋으신 이유가 뭘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비다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혹은 지나치게 많이 일해서 그런가 정도로 생각해 왔는데 딱히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스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아픈 건 몸 자체의 피로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태나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은 자기 자신의 몸에게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큰 힘을 지니고 있거든요. 말이 몸 상태를 좌우한다니 조금은 얼토당토않게 느껴지는데요. 비다르가 놀란 기색으로 물었고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말에는 파동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의 조화를 이끌어냅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거친 말은 마음과 몸의 균형을 깨뜨려 결국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그럼 비다르님은 요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신지 되짚어 보셨는지요? 그 질문에 비다르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는 몸 상태가 나쁠 때마다 이제 난 끝났어, 안 나아질 거야 같은 부정적 표현을 자주 내뱉었고 가족과 말다툼할 때 역시 거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기운이 빠져갔던 겁니다. 스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결과, 나쁜 말을 심으면 안 좋은 결과가 열리는 법이죠. 몸을 회복하려면 우선 좋은 말을 쓰는 습관부터 길러야 합니다. 그럼 좋은 말이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요? 비다르가 어리둥절해하자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세 가지 말의 기본 원칙을 알려주었습니다. 1.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말. 나는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어. 오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등 이런 말은 마음과 몸에 훈훈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2. 감사의 말. 내 몸아 늘 잘 버텨줘서 고마워 같은 표현이 몸의 부담을 덜고 치유를 돕지요. 3. 치유를 위한 말. 나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다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그것이 몸에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비다르는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말이 몸에 작용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었는데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 하는 희망이 살짝 솟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지도 아래 비다르는 말을 응용한 간단한 명상을 처음 체험했습니다. 눈을 감고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내 몸에 감사한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몇 분 안 되는 그 시간만으로도 심신이 편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말의 힘이란 건가? 명상을 마친 뒤 비다르는 약간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그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의 힘은 단숨에 기적을 일으키진 못하지만 매일 조금씩 확실히 몸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성급해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계속 실천해 보세요. 비다르는 머리를 깊이 숙이며 사원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왠지 한결 가벼웠고 이걸로 내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의 발걸음이 살짝 경쾌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비다르는 집에서 말의 힘을 조금씩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긍정적 말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예전 아침은 언제나 오늘도 몸이 천근만근이군, 또 힘든 하루겠지 같은 부정적 언어가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시도해봤습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질 거야. 이런 말들을 누워서 몇 번 되뇌어 보았더니 기분이 조금은 나아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마음이 몸에게 힘내라 하고 격려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다르는 낮 시간대에 감사의 말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전엔 아무 말 없이 밥을 대충 먹었는데 이제는 두 손 모아 마음으로 읊습니다. 이 음식을 준비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이 음식이 내 몸에 좋은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어리둥절해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다르에게는 이 작은 행동이 자신의 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프거나 힘들 때면 전에는 왜 이렇게 내 몸이 형편없지 하며 자책했지만 이제는 내 몸아 지금까지 잘 견뎌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몸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주는 동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다르는 치유의 말을 실천했습니다. 몹시 지칠 때나 숨이 찰 때 마음속으로 나는 평온하다, 내 마음도 몸도 편안해진다. 이런 문구를 되풀이해봤습니다. 그러자 몸에 바짝 들어갔던 힘이 조금씩 풀리고 안도가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을 이어가는 동안 비다르는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 안에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침 기상대의 무거움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밤잠도 살짝 좋아지는 느낌이었죠. 게다가 마음이 이전보다 부드러워져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내는 일이 줄어든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둘째 딸 나아린이가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새 뭔가 달라졌어요. 좀 따뜻해진 것 같다고 해야 하나, 무슨 일 있었어요? 비다르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봤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아린이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만 살짝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그건 가족끼리 오랜만에 나눈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장터에서도 그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한숨 쉬며 벤치에 주저앉아 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이 되겠지요? 그의 밝은 인사에 마을 사람들도 놀란 듯하면서 이윽고 미소로 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반응 하나하나가 그가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회복세를 보인 건 사실이지만 오래 무리해온 몸은 아직 온전치 않았고 그가 과거에 가족에게 쏟았던 모진 말의 상처도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나아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확실히 전보단 나아졌지만 예전 아버지 말 때문에 우린 많이 힘들었어요. 그걸 잊지는 못해요. 그 말에 비다르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전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내가 많이 힘들어서 너희에게 심하게 대했던 게 사실이지. 이미 지나간 일이라도 내가 바로잡고 싶어. 시간이 걸려도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렴. 나아린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비다르는 그 눈빛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변화의 여지를 조금 인정받은 느낌이었죠. 그날 밤 비다르는 집 앞마당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기도 비슷한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날 잘못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갈 거야. 이 말이 자신을 용서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우연히 큰딸 나자와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지쳐서 대화가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자야, 손주들이 아주 활발해 보이네. 우리 잠깐 산책이라도 할까? 그 말에 라자는 조금 놀라다가 곧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달라 보이네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비다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 하나 바꿔봤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나도 몰랐다. 하지만 계속 노력할 거야. 나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래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내주세요. 우리도 그런 아버지라면 반가우니까요. 하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듯 비다르는 가족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장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좋으시죠?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요. 대단하세요. 이렇게 가볍게도 긍정적인 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밝은 기운을 전했고 그들 역시 미소로 응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의 힘을 실천한 지 몇 달이 흐르자 비다르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무거운 피곤함은 거의 사라지고 밤에는 푹 자서 낮에도 더 활력 있게 움직이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안정되니 가족에게 짜증내거나 화내는 일이 확 줄었고 서로의 의사소통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원에서 식물을 돌보고 있는데 딸 나아린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솔직히 놀라울 정도예요. 비다르는 손을 멈추고 웃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너희 가족의 말 때문이야. 그 말들이 없었다면 내가 돌아볼 기회도 없었겠지? 나아린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솔직히 예전엔 서운한 게 많았지만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건 비다르가 바래오던 가족으로부터의 인정이었습니다. 완벽히 회복된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한 발씩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내나 손주들과의 사이도 한결 따뜻해지고 마을에서도 그의 변화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거 거친 말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좋은 말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전에 내가 심한 말 했을 때 무척 괴로웠을 텐데 정말 미안했어. 이젠 바꾸려 하고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주게. 그러면 그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곤 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사과하는 거 보니 진심인 것 같네. 예전엔 상상 못할 일이군. 하면서도 서로 웃으며 화해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스님을 찾아가 그간의 변화를 전했습니다. 스님은 마당에 앉아 차분히 듣더니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다르님 정말 훌륭합니다.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 몸과 마음 그리고 주위와의 관계를 치유했지요. 하지만 이 길은 끝이 없습니다.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말들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비다르는 다시 머리를 깊이 숙였고 스님의 말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좋은 말을 뿌리는 것, 그게 내가 앞으로 해나갈 일이겠구나. 사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기쁨으로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비다르는 생각했죠. 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인생도 이렇게 달라졌구나. 앞으로도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전하며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말의 힘으로 몸과 마음의 부조화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은 비다르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비다르는 오랜 몸의 피로와 마음의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말에 힘이 주는 놀라운 치유 효과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과 가족의 화목을 되찾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지요. 말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몸과 마음 나아가 주변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일 몸이 안 좋다거나 관계가 틀어졌다면 먼저 매일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 감사 치유의 말을 습관화한다면 어쩌면 비다르처럼 인생이 한 단계 더 밝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